무상보육 문제가 터지자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없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 쓰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업이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는 무상보육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치명적인 논리 흠결이 있습니다. 무상보육도 안 챙기는 이들이 할 말은 아닌 겁니다. 대선 공약 못 지킨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자꾸 궤변을 만들어내는 형국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교육복지 논쟁에 결국 청와대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리과정은 법적인 의무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누구의 의무라는 겁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라는 겁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이라며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무상급식에 대해선 의무적인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안 수석의 말을 빼다 박은 듯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에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서 누리과정의 재정부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 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네,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 과다하다는 게 학생들 머릿수를 늘렸다는 건지 아니면은 비싼 밥을 먹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도 했던데요. 이건 어떤 취지로 한 말입니까? 네, 안 수석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수석이 어려운 지방 재정 현실을 언급하며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한 것을 비춰볼 때 무상급식은 적어도 누리과정보다는 후순위라는 청와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부각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한 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나 사용 방법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에 있다며 증세와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관련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어렵다면 지난 10월 말일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최경환 부총리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무상급식보다 먼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누리과정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법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둘 중 무상보육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정부가 무상급식에도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할 때에나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리적 허점을 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꼬집었습니다. 우 의원의 질의와 최 부총리의 답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대선 공약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먼저 법정 의무사
사항인 누이교육 과정을 옆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급식은 국회에서 정해준 행정부는 국회 정해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약하고 안 하고 그런 상황도 하고 행정부로서는 결국은 법에 정한 대로 시행하는 아니 대통령이 정했으면 대통령 예산을 증액해서 해줘야지. 무상급식은 지방 교육청에 대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예결특위에 참석한 김현미 민주연합위원은 최 부총리의 법 개정 언급에 대해 최 부총리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 막았으면서 법을 고치라고 하는 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내건 야당이 2010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다가 사퇴한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등 대선 이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있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무상복지 확대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공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 재정 적자를 국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예결특위에서 김현미 민주연합위원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정부 채무가 7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통계가 있다며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하자 최 부총리는 자꾸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법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페이고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말에 최 부총리는 또 같은 말을 했다가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어떤 통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건전성 훼손을 하신다고 자꾸 나무래기만 아니라 법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걸 좀 해주시면서 나무르셔야 되지. 법은 안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부총리 원내대표 시절 좀 하시지 그랬습니다. 그때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선진학 그래 묶여서 꼼짝할 것도 못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태도에 강창일 민주연합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못할 것 같으니 국회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연합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더군요. 지역위원장 인선도 대부분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경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비대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사선의 김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준희는 총 20명으로 선수와 개파 안배를 염두에 둔 구성이라고 민주연합은 설명했는데요. 전준희 부위원장에는 이상민 최규성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조정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전준희는 당무 의결을 거친 직후부터 내년 2월로 예정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준희는 앞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 룰 등 민감한 부분을 결정하는 만큼 차기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선거구에 관한 공식 행사는 이번이 처음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나 선관위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회도 선관위도 아닌 독립기구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하도록 해야 여야가 선거구를 임의로 찍고 붙이는 게리맨더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와 의원 정수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최근 문재인 의원이 제시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의원들의 세비 총액을 고정시키는 전제 하에 의원 수를 350명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도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든 의원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특위가 구성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네,
여야 의원 150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오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여야 각각 10명씩 위원수 20명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이재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일정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에 전념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매듭짓자는 이야기라고 개헌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